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뭐 보세사 시험 외에 일반 뭐 국제무역사라든가 아니면 뭐 원산지 관리사라든가 아니면 관세사라든가 아니면 관세직 공무원에서는 수입의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세사에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6년 중에 수입의 정의만 딸랑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자,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요 반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요 으로부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를 보면 아까 봤듯이 관세는 뭐다? 소비세다.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어차피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다음 밑에 이제 수출 보시면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넘어가고 자, 반송의 정의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자,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자, 여기다가 별표합니다.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국에 반송에 대한 문제가 뭐 왕왕 출제가 되긴 하는데 한번 출제가 됐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반송 물품의 범위가 출제됐는데 결국에는 이것만 알면 돼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그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뭘까요? 요거는 반송의 정의가 아니라 수출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반송 물품의 범위 이렇게 헤딩만 목차 헤딩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읽어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뭐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혹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게 이렇게 중개무역 물품, 단순 반송 물품, 위탁 가공 물품, 보세 전시장 반출 물품이 있겠다. 출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네 개를 일단 선지로 깔아놓고 하나를 일반 뭐 수입 물품 이렇게 넣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송 물품의 범위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외국 물품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법상 물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항상 그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이제 외국 물품을 볼 건데 우리가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물품은 항상 외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관세법 상으로도 우리가 외국 물품의 정의가 더 중요하고 내국 물품은 이제 관세법상 제재가 좀 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구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외국 물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그리고 괄호가 있죠.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으로써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입신고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입되는 물품을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로 이제 내국 물품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됐다면 얘는 내국 물품이 돼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 수리되기 전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라면 이는 내국 물품인데 그 전의 것이라면 아직 외국 물품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괄호가 이제 출제가 빈출이 되는데 뭔 말이냐면 지금 공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공해는 주인이 없는 바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한국 땅이 이렇게 있고 미국 땅이 이렇게 일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도의 이제 바다는 주인이 없는 바다예요. 한국 바다도 아니고 일본 바다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한국 선박이 잡든 여기 있는 일본 선박이 잡든 아무런 제재가 걸리지 않는데 어찌됐건 주인 없는 바다지만 그럼 누가 장땡이에요? 먼저 잡아가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러면 선박에는 지금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선박이 잡았다면 이 주인 없는 바다에서 잡았다면 결국엔 누구 거예요? 외국 물품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바로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2번 동그라미 보시면 이건 내국 물품의 정의인데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했다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주인 없는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으니까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1번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바다면 선박이 그 내국 물품인지 외국 물품인지를 가르는 주체가 되겠고 그 이제 밑에 거 보시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하나가 있어요. 수출 신고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물품이 외국으로 이제 물건이 나갈 때 수출 신고를 하는 건데 그게 수리가 됐다면 결국에는 수리라는 행위가 국가에서 해주는 행위거든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 결국 한국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겠다라는 신고가 수출 신고인데 그게 수리가 됐으면 얘는 결국 외국 물품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수리되기 전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직 내국 물품이 되겠죠. 결국에는 효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이제 심화 표시 있죠. 이 심화 표시는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2, 3과목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 범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1회독을 돌린 후 2회독 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설명은 제가 2과목과 3과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게 이제 내공 물품입니다. 보시면 지금 2번 동그라미 아까 본 건 요거고요. 지금 5번이나 출제됐죠. 5년 동안 거의 매년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1번 동그라미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앞에 게 어찌 됐건 간에 이걸 이 표현을 생략시키더라도 외국 물품이 아니면 결국에는 내공 물품이 돼요. 그래서 이 1번 선지는 자주 출제가 안 되고요. 이 2번 선지는 너무 자주 출제되죠. 하지만 공해가 나오면 결국에 선박 앞에 붙어 있는 나라가 어느 건지 결국 우리나라니까 내공 물품이 되겠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요거는 좀 써놓으세요. 반출의 방법이 관세법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입 신고 수리 후 반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수리된이라는 표현 있죠? 이걸 수리 후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출 방법이 이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요거고요. 그럼 세 번째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어찌됐건 요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로 반출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 신고가 수리 후에 외국 물품을 반출시키느냐, 혹은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시키느냐, 혹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시키느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난 이게 뭔지 모르겠다. 난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 하겠지만 요건 뒤에서 다 배웁니다. 일단은 요런 개념들이 있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다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반출이 됐다면 수리 후 반출시켰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시켰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시켰든 우리나라로 반출이 끝났다면 결국에는 어찌 됐건 내국 물품이 돼요.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겠죠. 결국에 중요한 건 반출입니다. 수리,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입항전이라는 말을 빼도 의미가 통해요.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다면 결국에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다면 내국 물품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입항전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내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세 개는 묶어서 한 번에 이해를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저희는 반출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 후 반출하든 이렇게 한 후 반출하든 이렇게 한 후 반출하든 결국에 반출이 되면 내국 물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요 세 개의 개념은 뒤에 이제 통관 파트에서 배울 거니까 그냥 반출의 세 가지 방법은 전부 다 내국 물품으로 치환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외국 무역 선 그리고 내항기에 대한 정의인데 요 3번, 4번은 자주 안 나와요. 위에 것만 한 번 나오는데 외국 무역 선이란 결국에는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과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 문구가 빠졌다. 그러면 외국 무역 선의 정의가 아니라 그냥 선박의 정의가 돼버려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역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항상 중요하고 이게 결국에 출제가 됩니다. 무역을 위하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외국무역 선이든 기든 결국에는 무역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문구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항선 내항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실무 목차 가셔서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보시면 되는데, 자, 선용품이란 지금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요게 제가 별표는 안 쳤지만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선용품의 정의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자격증 시험이고 한 번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90점, 95점 맞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선박 안에서 자기네들 운항을 위해서 쓰는 거구나. 선원들이 음료도 필요하고 식품도 필요하고 배가 이제 움직이려면 연료도 필요하고 배 안에서 쓰는 수모품, 받줄, 뭐 단내이지, 예비분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선용품으로 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한 번은 출제됐어요. 다시 출제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6년 중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이죠. 결국에는 기용품을 물어봤더라도 요게 그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출제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8번 통관인데 이거는 꽤 중요합니다. 요 용어의 정의는. 자, 통관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서 결국에는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환적이 들어간다든지 복합 판정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세 운송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수출, 수입, 반송 요 세 가지만을 의미를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관 공무원의 정의가 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세관 공무원의 정의랑 10호 탁송품 요거 2개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세관 공무원의 정의는 관세청장과 세관장도 세관 공무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그 소속 공무원이 세관 공무원이다. 시험에 나오긴 좀 희박하겠죠. 그래서 좀 대충 공부하셔도 되고 자, 10호 탁송품 같은 경우는 나올 부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의 개정인데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산, 국제무역기, 차량, 선박 그리고 항공기 차량 같은 경우가 운송수단이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반출입하는 거를 우리가 탁송품, 이제 상업서류 이런 것들을 탁송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셋째 줄에 이 가운데 이제 제외 있죠. 요것만 이제 포함으로 바뀌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 즉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실제로 들고 나갔다 들어오는 건 탁송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문장입니다. 이 괄호가. 이제 탁송품의 정의는 요 괄호 있죠. 이 괄호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제외가 포함으로 바뀌지 않는지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